네, 안녕하세요. 쉽게 하는 주식 리치퓨처 대표 주식왕입니다. 10월 23일 일요일입니다. 12시 5분이에요. 오늘은 그거를 좀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시계가 어디 있나? 러시아가 만약에 핵 공격을 한다면 관해서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좀 볼게요. 지금 뉴스 이렇게 보면은 러시아가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엄령도 지금 뭐 선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방에서는 핵 위협에, 유럽에서는 핵 공포를 지금 뭐 가지고 있다. 미국이 뒷짐질까? 뭐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 같은 경우 우리나라 무기를 아예 그냥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동유럽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랑 또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핵은 안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무기라도 우리나라 거를 좀 가져가자. 지금 우리나라 무기의 장점이 일단 뭐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째는 검증됐다. 예. 지금 분단 국가잖아요. 북한 뭐 군사력이 뭐 세계 5위인가 뭐 4위인가 뭐 핵무기가 있어서 그런데 재래식 무기로는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재래식 무기로는 야 이제 더 이상은 한국 이길 수 없다. 너무 재래식 무기가 또 오래됐고 하기 때문에 결국 장기전으로 가면 져요. 어차피 그 국가 간의 전쟁은 총력전입니다. 총력전. 그렇죠. 어차피 지면 다 토해내야 되는 거야. 죽은 사람 것까지 뭐 해가지고 전쟁 당사국이 전부 다 배상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돈으로 갚는다는 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뺏기든지 망하든지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제 점령이 되겠죠. 점령되고 뭐 그거 다 죽고 그러겠죠. 자, 그래서 검증됐다. 검증됐다. 북한 상대로 강력한 무기들이 검증된 무기들이 잔뜩 있다. 그럼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싸다, 저렴하다. 미국이나 독일 이렇게 강대국에서 만드는 이제 무기들보다 성능과 가성비가 굉장히 저렴하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가 바로바로 생산 가능하다. 바로바로. 최대한 바로바로. 바로바로. 이런 거를 지금 여기 보이는 뭐 다연장 로켓폰가요, 이게? 뭐 이런 것들 이걸 자 만들자. 뭐 내일 사겠다. 가지고 와라. 이런다고 뭐 100대 이게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동차처럼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서 전부 여기에 관한 공장, 그 다음에 공장 짓는다고 이게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실험을 또 해야 되고 정확히 성능이 되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완전한 군사 무기라고 하나가 나온다면은 그게 비싼 이유가 그런 거예요. 뭐 영하 20도에서도 견뎌야 되고 총알이 뭐 하나 이렇게 관통을 했는데도 뭐 송수신이 돼야 되고 불이 옆에 뭐 폭탄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순간적으로 뭐 몇천도 온도가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도 작동을 해야 되고 우리 그 시중에 쓰는 뭐 자동차 이런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죠. 자동차 뭐 얇아도 굴러가면은 가는 거잖아요. 본체가 얇고 뭐 이래도 알루미늄 차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던데 그거랑 군용은 좀 달라요. 그래서 아니 저게 무슨 저렇게 비싸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최첨단 과학의 뭐랄까요 집합체죠.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혹독한 그 테스트를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공장 만든다고 뚝딱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설계도도 그렇고 테스트도 해야 되고 이게 뭐 안 돼. 이거가 바로 주문 생산이 거의 최대한 가능하다. 이게 너무 장점이에요. 돈만 좀 지금 급하면 바로 사올 수 있다는 이거죠. 그래서 지금 폴란드도 지금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 전 세계가 지금 러시아가 이제 공격을 한다 이것 때문에 확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핵 잠수함 배치 전격 공개, 러시아한테 핵 위협을 뭐 경고를 높였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푸틴이 러시아를 붕괴시키고 있다. 지금 러시아 내에서는 또 이제 말이 많죠. 이번에 성적표가 제대로 안 나온다. 우크라이나 공격을 했는데
푸틴이 성적표를 제대로 못 낸다 이러면은 푸틴의 입지가 좀 흔들릴 수도 있겠어요. 위험합니다. 푸틴도. 후퇴 걱정까지 해야 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무슨 일이 생겼나. 뭐 빼앗겼다가 다시 탈환했다가 뭐 계속 그런 거죠. 그러면서 지금 뭐 사람 죽고 마음대로 지금 안 되니까 쉽지 않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남아 있는 게 이제 동원령을 내렸어요. 이런 게 이제 총력전이라 그러는 겁니다. 원래는 군대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안 된다 이러면은 갑자기 라면 공장을 총알 공장으로 바꾸고 자동차 공장을 전차 공장으로 바꾸고 이게 이제 총력전이에요. 총력전. 정상적인 이제 국가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저거 이기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동원령입니다. 동원령. 그래서 지금 동원령 내려가지고 뭐 잡혀가고 그래 뭐 길에 지금 러시아 남자들이 없다. 전부 길에 여자들밖에 없고 남자들 뭐 숨었는지 끌려갔는지 뭐 반반이겠죠. 이렇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남은 카드가 뭐가 있냐? 핵무기 이거 하나 남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러시아에서 핵을 쏠 것 같은 조짐이 자꾸 미국에서도 쏠까 말까 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애매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지금 다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핵을 만약에 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안 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제일 쉽죠. 안 쏜다. 안 쏜다면 우크라이나를 적당한 명분을 조금 이제 체면을 좀 살려주면서 러시아가 체면을 조금 살릴 정도에서 빠져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 젤렌스키가 이 꼴을 또 못 보는 거야. 다 내놔라. 그동안 가져갔던 우리 땅 다 내놔라. 이렇게 되니까 지금 체면을 약간이라도 살려고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것도 지금 제대로 쉽지가 않은 거야, 이게.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에 아마 이렇게 했어야 될 겁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압승이라고 예상을 했을 때, 우크라이나 처음 이제 수도 뭐 키예프 이렇게 처음 들어갔을 때 있잖아요. 그때 한번 우당탕 한번 때리고 싹 그냥 후퇴를 해버렸어야 돼요. 까불 뭐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럼 뭐 갑자기 뭐 다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반격을 하기도 좀 애매하잖아. 반격할 수가 없죠. 겁을 먹어가지고 뭐 군사력도 없을 거고. 근데 거기서 주둔을 하고 점령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몰아내려고 이제 반격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 점점 끌리니까 서방 세계에서도 무기를 지원을 해주고 그런 무기들 가지고 이제 슬슬 해보니까 뭐 되네, 할만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은 무기가 있으니까 이게 해보니까 된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지금 받은 건데 우크라이니안 드롭밤 이게 떨어뜨린다는 거죠. 오픈 러시안 탱크 해치 열린 여기 떨어뜨리니까 이 G라고 적혀 있잖아요.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완전 재밌습니다. 속도를 조금 올려가지고 아니 드론에 폭탄 이렇게 저기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또 들어가 저 위에서. 이거를 아파치 헬리콥터가 필요가 없는 거야. 폭탄 2발 떨어뜨려 가지고 이 비싼 탱크가 이 안에 있는 이제 병사들 다 죽고 촬영까지 하면서 이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드론으로. 그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거죠. 드론은. 이 멀리서 이렇게 떠서 이렇게 보다가 살짝 위로 이제 가가지고 드론으로 폭탄 떨어뜨려 가지고 여기 또 있네요. 또 떨어뜨린 거야. 야, 이게 전쟁이 양상이 바뀝니다. 전쟁 양상이 바뀌어요. 드론이라는 것 때문에 전쟁 양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된다 이거야. 우크라이나 뭐 이런 게 없었죠. 근데 이제 서방에서 이런 걸 가져다 주니까 또 서방에서는 자기들 무기가 어디까지 지금 통용이 되느냐 이런 것도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탱크 안에 있다고 해서 이제 안전한 게 아니야. 예전에는 보병 뭐 있다. 그다음 탱크가 이제 앞으로 가고 보병이 뒤에서 이제 숨어가지고 간다 이거죠. 폭격 한번 하고 그다음 이제 탱크 들어가면서 보병이 걸어가야 되는데 탱크 안에 잠도 못 자겠네 이제. 야 이게 이제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핵무기를 쏜다 이러는데 지금 이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이거 해보니까 별거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인즉슨 뭐냐? 미국 아래,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 아래 밑에 다 평등하다. 뭐 러시아니 중국이니 뭐 일본이니 어쩌 다 해봐야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한 번도 전쟁이 멈추지 않은 나라가 어디냐? 미국입니다. 미국. 우리나라도 중간중간 파병 나가면서 이제 우리나라 군대의 실전성을 굉장히 입증을 하고 있는 편인데도 한 번도 군인들 쉬지 않고 계속 실전 연습을 하는 데가 미국이에요. 왜? 뭐 아프간이니 뭐 이란이니 이렇게 전부 가가지고 계속 외국에서 싸우고 있잖아. 미국 본토에는 절대 공격을 허용을 안 합니다. 9.11 그 테러 이후에는 미국 본토에서 한 번도 전쟁을 다른 나라랑 이렇게 안에서 치룬 적이 없어요. 1800년대 멕시코 거기서 멕시코 이제 전쟁할 때 빼고는 텍사스 그쪽 있죠. 거기 빼고는 없어요. 전부 외국에서 다 끝내버립니다. 들어오기 전에. 대신 파병을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실전성이 있고 뭐 제일 실전 경험 풍부하고 강한 군대 미국군이죠. 그 다음에 뭐 2등, 3등 뭐 중국, 러시아 뭐 이렇게 러시아, 중국 뭐 이랬었는데 막상 이 뚜껑 까보니까 별게 아니야. 우크라이나 군도 무기만 있으면 러시아랑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되니까 중국이 가만히 얘네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러시아 이거 괜히 좀 도와줬다가는 우리도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이 저도 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국이 그냥 대칭 전력이죠. 그 핵무기 빼고 공격을 하면 우리도 끝까지 버티면은 만만치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인해 전술 사람 숫자로 밀어붙이는 건 이제 안 되죠. 무기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사람 숫자로 밀어붙이면 사람 다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도 뭐 러시아랑 비슷비슷하다고 본다면 이게 뭐 별게 없는 거예요. 끝까지 무기만 지원 잘 해주고 끝까지 싸울 능력만 있다면 마음만 있다면은 쉽게 전쟁이 안 끝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는데 중국이 한 발 슬슬 빼고 있습니다. 뒤로. 중국이 한 발 슬슬 빼고 있어. 중국의 그 생각을 제일 많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 전파하는 사람이 왕이 외교부장입니다. 이 문재인 그 전 대통령 팔을 툭툭 친 사람 있잖아요. 요 사람인데 요 보시면은 우크라이나전 확전 장기화 양상 기름 붓지 않겠다. 슬쩍 빠지는 느낌이죠. 우크라이나 상황 급선무는 휴전이다. 얘네도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뚜껑 열어보니까 러시아가 별게 아니네. 우리도 저꼴 나겠다 싶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가 나토를 견제한다고 해서 우크라이나를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러시아 마음대로 잘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서 항복하고 나토도 이제 못 들어오고 꼼짝 마라 이렇게 돼가지고 딱 장악을 잘 했다면 중국이 이번에 대만을 쉽게 공격을 할 수 있었어요. 뭐 미국에서 안 도와주네. 유럽 저 나토라는 유럽 연맹이죠. 저 뭐 공격 안 도와주네. 그러면 중국도 대만을 굉장히 쉽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은 뭐 우리한테는 상대도 안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대만을 쉽게 공격을 할 텐데 이 해보니까 만만하지 않거든. 그래서 일단은 러시아를 휴전을 시키고 대만을 지금 시진핑이 이제 3기 집권을 어젠가요? 오늘인가 뭐 거수로 다 하더라고. 아니 투표를 거수로 하면은 어떻게 저라도 손 들겠어요. 제가 뭐 시진핑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싫다고 손 내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 열심히 번쩍 들어야지. 거수로 누가 드나 안 드나 보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다 사진 찍고 있고 막 이런데 만장일치 나오겠죠 뭐 그거를. 그래서 3기 이제 집권을 하고 영구 집권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자기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죽지 않는 이상은 뭐 이게
전복되거나 권력이 전복되거나 뭐 그런 일이 없는 이상은 중국은 이대로 간다. 이대로 간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3기 이대로 가면은 뭔가 실적이 좀 필요한데 대만을 지금 하나의 중국 이걸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 대만을 이제 어떻게 좀 하고 싶은데 만만하지 않은가. 일단 러시아 전쟁부터 좀 휴전시켜 놓고 그 러시아가 만약 핵을 쓰면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괜히 개입했다가 안 될 것 같은 걸 얘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미국한테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한 편 먹고 3차 대전이 일어나면은요.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가 저기 러시아 쪽 도와줄 가능성이 있어요. 이라크는 북한 쪽이라도 좀 친하거든요. 이쪽은. 예, 그래서 여기 좀 도와줄 수 있고. 그 다음 미국은 저 뭐 파이브 아이즈라는 캐나다, 영국 뭐 해가지고 전부 저 호주 뭐 이렇게 뭐 뉴질랜드인가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일본 파이브 식스 뭐 우리나라까지 파이브 식스죠. 일본, 한국 그 다음에 저 인도 또 들어갈 거고 못 이깁니다. 못 이겨. 그 다음 나토 전체 이렇게 하면 3차 대전이고 뭐고 못 이겨요. 그냥 괜히 하는 거예요. 자존심에. 예. 못합니다. 못하고 핵을 써도 러시아 혼자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미국의 딜레마는 지금 이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러시아가 만약에 핵을 쓰면은 그러니까 무기는 지금 지원해주고 있잖아. 우크라이나에 미국 무기 도 지원해주고 돈도 지원해주고 열심히 싸워서 러시아 괴롭히라고 러시아 힘 좀 빼라고 열심히 지금 지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만약에 핵을 쏘면은 우리 맨날 도와준다고 지켜준다고 말은 했는데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핵무기 쐈는데도 가만히 있네? 이러면 이제 미국은 종이 호랑이 되는 겁니다. 종이 호랑이.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정작 때려보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여기서 지금 굉장히 딜레마다 딜레마. 특히 지금 미국 정부가 민주당 정부잖아요. 민주당 정부 여기는 싸우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여기 싸우는 거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물리적으로 뭐 이렇게 막 뭔가 큰 결단을 내릴 때 여기는 그런 거를 별로 바라진 않아요. 근데 일단 말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을 것이다. 뭐가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뭐 큰일 날지도 모른다. 자꾸 이렇게 말은 하는데 굉장히 고민이다. 만약에 핵을 안 쏘면 중국도 대만 들어가요. 중국도 대만 들어갈 수 있고 중국이 대만 다 먹고 몇 년 후에는 북한이 이제 우리나라,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있고 한번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디까지 이제 기다릴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대만을 안 도와주면은 지금 대만이 거의 미국한테 고개를 90도로 숙이면서 무기 사줘 맨날 미국의 어떤 자유주의라는 게 이렇게 좋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해주잖아요. 물론 이 대만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진짜 저 친동생처럼 옆에서 막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 내팽겨쳤다 이러면은 미국이 대하는 어떤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전술핵 하나 다시 갖고 와달라. 예전에 있었습니다. 90년대 후반까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이걸 또 가져가 버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줘도 못해. 그거 그냥 갖고 있는 걸 못하나? 남들은 없어서 난린데 권리라고 해서 하나 주면은 가끔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용돈 막 이렇게 지어주잖아. 좀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용돈을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지어주면은 극구 안 받는다 그래. 그럼 저는 이제 그 용돈 지어주고 도망치죠. 근데 귀신같이 쫓아와가지고 제 주머니에 결국 넣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가난하지. 응? 그러니까 가난하지. 그 좀 받아서 잘 쓰면 안 되나? 돈 쓰라고 있는 건데 쓰라고 주면은 그 다음에 내 밥 한 번 살게 고맙다 이러고 쓰면 안 되나? 뭔 자존심인지 뭔지 뭐 그거 챙긴다고 돈을 안 받아. 헐레벌떡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지. 돈 갖다 주는 걸 핵무기 마찬가지야.
하나 꼭 갖고 있어라 하고 하나 줬더니 그게 없어졌어. 시끄럽다고 줘버렸. 에라이 이 뭡니까 이게. 줘도 못해. 평생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는 거야. 빠져갖고 사는 거야. 프랑스 보세요. 핵무기 저 어딘가요? 저기 열도 근처에 그 섬 하나 날려가지고 핵실험 딱 그 해저에 케이블 달아가지고 핵폭발 시험하면서 이제 성공하니까 미국에서 뭐 샴페인 불매운동 한다, 포도주 불매운동 한다 뭐 이랬지만 포도주가 중요해요 지금. 핵무기가 중요하지. 그래서 결국 프랑스는 또 핵무기 보유국이 됐죠. 그 이후에 이제 좀 많이 관계 개선을 했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막 빨리 전술핵 내놓으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5년, 6년 전부터 계속 쫄라댔어야 돼요. 그 5년 시간 동안 뭐 했나 몰라. 5년 이제 지금 와갖고 뭐 이거 지금 다른 나라도 다 필요하다 이럴 때 핵 달라 그러니까 미국도 애매한 거예요 이게. 남들 평화로울 때 우리 이제 전쟁 중이니까 좀 달라 이러면은 야 한국만 좀 저 갖다 놔놓자 이래도 우리나라 그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 근데 지금은 뭐 너도 달라 나도 달라 이러는데 핵론으로 그러니까 못 준단 말이죠 저기 지금. 그래서 지금 미국의 방침은 그겁니다. 우리가 핵까지 포함해가지고 반드시 한국을 지켜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핵 한 방 있는 게 다르죠. 만약에 그때 돼서 핵무기는 한 달 뒤에 쏠게. 한 달 지나서 뭐 어떻게 될지 알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이 만약에 손을 뗀다 이러면은 우리나라도 덜컥 이제 겁이 나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 손 떼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요. 중국이 대만까지 공격했는데도 미국 가만히 있으면 몇 년 뒤에 북한이 쳐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혼자 못 쳐들어오죠.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동조하는 세력들 막 분탕하고 그다음 북한 들어오면서 이제 뒤에서 뭐 러시아나 중국이 밀어주면은 뭐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북한에 자꾸 설비나 이런 거 시설을 자꾸 갖다 놓으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랑 북한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예. 북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도를 살짝 그려볼까요? 이 우리나라 저기 저 위쪽 있잖아요. 저기 저 청진항인가 저쪽 그쪽에 석유가 나는 거를 지금 중국이 몰래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빼쓴다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북한이 이걸 다 내보내는 거야. 근데 중국은 그런 겁니다. 시설이나 이런 거를 자국의 시설을 지키겠다. 이러면서 군대를 파병할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것 때문에 만약 전쟁이 났다 이러면은 순식간에 북한을 점령을 안 하면 중국이 밀고 내려온다 이런 것도 시나리오에 옛날엔 다 있었는데 뭐 지금도 비슷하겠죠. 예. 또 전쟁 나면 일본이 또 우리나라 뭐 온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인간들도 있던데. 예.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미국의 행동에 따라 달렸습니다. 미국의 행동에 따라 달렸어요. 만약에 러시아가 핵을 써도 중국은 러시아 안 돕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도우면 이제 둘 다 끝나는 거예요. 도우면은. 돕다가 둘 다 박살나는 거고 러시아가 지금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중국이 러시아 도울 일은 별로 없다. 근데 만약에 러시아가 핵을 썼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은 중국도 이제 대만을 잡아먹으려고 중국도 속도를 낸다. 대만 잡아먹으려고. 지금 계속 왕이 이 사람은 대만 이야기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국무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 회담, 대만 문제 논의 주목. 얘는 저기 뭐 국가 수장이랑 가서 막 설전을 벌이고 난리야 난리. 여기 어딘가요 여기. 여기 지금 또 뭐 여기 90분 동안 대만 경론을 했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영국이 홍콩을 중국한테 반환을 해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결과가 안 나와요. 아름다운 결과가 안 나와.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쵸? 미국이 대만을 손을 놔버리면은 이 동북아시아권의 어떤 그 간섭력이 확 떨어져 버리고 대신 중국이나 러시아 그다음 뭐 중국 밑에 있는 북한 이런 애들이
이제 호시탐탐 이제 또 나머지 국가들을 공산화시키는 느낌으로. 예. 근데 얘네는 지금 제가 봤을 땐 공산화는 아니에요. 실제 그 레닌이 주장했던 그런 공산주의는 없어요. 그런 거는 이상적인 거고, 그런 거는 전 세계 어떤 공산주의를 그 표방하는 국가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이건 다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전체주의야, 전체주의. 독재. 예, 그냥 전체가 다 같이 가는 거지. 뭐 이게 무슨 공산이에요. 예, 전체주의. 예. 엉터리 그러니까. 입에 걸면 입 거리고 코에 걸면 코 거리고 전부 지 맘대로 하는 게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으니까 전부 서서 손들으라고 이러고 이런 거야. 그리고 내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으니까 또 해가지고 물려줘 버리고. 이거는 전부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일단은 전쟁은 이제 핵은 안 쏜다고 보는 겁니다. 핵은 안 쏜다고 보는 거고. 만약이란 게 있잖아요. 만약에 핵을 쏘면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간섭을 안 하고 미국이 바로 응징을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나토 전체가 미국 허락을 꼭 맡아야 되나요? 상관없잖아. 그냥 러시아가 핵을 쐈으니까 세계의 악당을 우리가 공격할게 이러면서 그냥 공격해버리면 되거든. 근데 그런 걸 못해 얘네들은. 개미야 개미. 잔뜩 모여놓고 아무 결정을 못하는 거야. 미국 눈치만 보고 있어. 나토가 핵이 있습니다. 이 핵은 어디 거냐면 미국 거예요. 근데 이게 독특한 게 예를 들어 나토에서 러시아의 핵무기를 공격하려고 그러면 핵을 실어야 되잖아요. 그 실는 비행기는 나토 소속의 비행기가 들어갑니다. 나토나 여기 나토 안에 이제 있는 국가들에서 지원해주는 비행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문서적으로 협약이 돼 있다 그래요. 미국 마음대로 비행기에 실었다 말았다 이런 못하게. 나토 동의하에 나토가 제공하는 비행기에 미국 핵무기 싣고 이러면 서로 이제 이 억지력이 조금씩 있잖아. 서로 이제 우리 비행기 이거에 실어라. 이 핵무기는 줄게. 이런 식으로 서로 그 과정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 그러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뭘 못해. 이럴 거면 뭐하러 나토 해가지고 저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미국이 개입을 안 하면 나토 전체랑 러시아랑 붙어도 확실하게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 원래 국력이 5배 이상 차이가 나야 전쟁이 가능하다 이러잖아요. 어정쩡하면 둘 다 망하는 거고 한 5배 이상 차이가 나야 확 쳐들어가면은 끝을 내고 이제 완전히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렇다는 거잖아. 나토랑 러시아랑 붙으면은 그렇게 5배 이상 느낌이 없다는 거지 얘네들이. 그러니까 꼭 미국이 있어줘야 된다 이런 느낌이야. 미국이 항상 이 뒤에 안 도와주면 나토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야. 특히 유엔 같은 건 마찬가지예요. 유엔에는 러시아도 들어가 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집합기구들은 예. 물주 없으면 꽝이야. 물주가 여기서 어디예요? 미국이야 미국. 이제 핵무기 나면 러시아 끝난다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러시아가 한 방에 박살 나잖아요. 이제 단기간에 끝난다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대응을 했다면 미국도 핵을 쓸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이 난다고 보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미국장 폭등합니다. 미국 시장 폭등해요. 미국 시장 폭등입니다. 진짜 그레이트 아메리카 되는 거야. 역시 미국이네. 미국에 붙었더니 결국 우리를 도와주네. 앞으로 100년간 더더욱 미국한테 충성해야겠다. 이렇게 되겠죠. 제 생각에는 미국이 손 놓고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손 놓고 있어봐야 좋을 게 없어. 대만 빼앗기죠. 자유민주주의 쪽 시스템의 진영은 빼앗긴단 말이야. 자기들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나가는데 가만히 있어봐야 자기들 입지만 약해지거든. 그러다 보면은 그게 30년, 50년, 70년, 80년 이게 나중에 부메랑이 돼가지고 이 태풍이 돼서 미국한테 올 때 미국이 거꾸로 전 세계에서 고립돼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잡아먹히면. 러시아가 지금 나토한테 잡아먹힐 것 같으니까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거 아니에요. 점점 고립이 되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14개인가요? 17개인가? 국경이 중국이 맞닥뜨려 있고 중국은 동맹국가가 없어요.
혈맹이라고 북한 하나 있습니다. 북한 하나. 6.25 때 이제 서로 다쳐가면서 도왔다고. 혈맹이라고 북한 하나 있는데 이것도 별로 안 친해. 중국 놈들이 이거 뭐 자원 빼앗아 간다고 북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러니까 중국도 지금 사면에 다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수십 년, 50년, 60년 지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대로 방치를 해두면은. 그러니까 미국도 저는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핵무기 만약에 터지면은. 그러면 전 세계 주식 전부 뭐 한번 다운되면서 멈췄다가 며칠 멈췄다가 뭐 거의 한 달 안에 끝나겠죠. 핵이 터지면 다 죽어요. 다 죽고 그다음에 이제 낙진 떨어지고 이제 방사능 약간 조금 이제 뭐 어디 흩어진 다음에는 그 뭐 28일인가 그러니까 7일인가 뭐 그 핵무기 영화 있잖아요. 거기처럼. 그다음에 이제 군대 들어가는 거야. 군대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죠, 뭐. 그러면 미국 시장 폭등합니다. 폭등. 그레이트 아메리카. 역시 미국이다. 미국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이제 앞으로 영원히 망하는 거야. 핵을 썼기 때문에 전쟁 보상금 이거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그냥 계속 간섭 당하는 거야. 계속 간섭 당하는 거야. 이러면 이제 통제하는 기구가 하나 들어오죠, 나라에. 러시아 나라 안에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얘 감옥 보내고 쟨 전범이니까 또 감옥 보내고 막 복잡하게 막 사람 못 살게 구는 거야. 그러면 또 이래요. 이게 이제 또 이렇게 간섭하는 거 좋아하는 쪽에서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왜 우리 러시아를 간섭하냐고 또 반대하는 입장이 있거든. 얘네 둘이 또 싸워. 그러면 미국에서는 자기들 말 듣는 요쪽에 또 정부 하나 수립하라 그러면서 무기 계속 밀어줘. 그리고 이쪽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또 어디서 구해가지고 뭐 계속 틱탁틱탁 싸운단 말이야. 그게 몇십 년 이어집니다. 그게. 정신 못 차리면 그렇게 막 20, 30년 이어지면서 자기들끼리 망해버려요. 어차피 전쟁에서 져가지고 망한 거 완전 제대로 망해가지고 일어서질 못해. 이런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나라가. 예. 이런 나라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핵 쓰는 순간 러시아는 망한다고 보는 겁니다. 미국이 참전하고 망한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 미국 주식시장 개장되면 뭐 전부 점상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많겠죠. 역시 투자할 곳은 미국밖에 없다 이러면서. 예.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러시아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는 거에 따라서 중국이 대만을 대하는 어떤 그 스탠스, 그 자세도 달라질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장이 괜찮겠죠? 미국 장이 뭐 예상대로는 올랐는데 일단 저희는 일단 현금 확보를 했죠. 그거를 맞추겠다고 계속 종목 가지고 버티다가 만약에 반대로 가면은 처리를 하기 어려워. 아침부터 막 갭 하락하면서 떨어지고 뭐 1,050원에 팔아라 그랬는데 갑자기 1,045원 40원 막 이러면 떨어지면 제대로 매도를 못 하셔요. 그럼 또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일단 정리했는데 내일은 또 뭐 다른 종목을 좀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